안녕하세요. 그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서 우리 식당, 우리 가게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지식을 저희가 살펴보았다면요. 앞으로 4차 시, 5차 시에서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우리 가게의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옆가게랑 매출이 같은데 왜 옆가게는 세금이 얼마고 우리 가게는 세금이 많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세라는 게 앞에 배우셨듯이 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한 개 식당은 떡볶이 가게예요. 그 배달을 위주로 하는 떡볶이 가게인데 사장님이 굉장히 댓글도 열심히 다시고 이벤트도 많이 하셔서 이 동네에서 베스트 샵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로 옆 가게는 제주도 흑돼지 오겹살 가게입니다. 한때는 정말 장사가 잘 되던 가게였는데 최근에는 그 어떤 회사들의 어떤 회식이 줄어들면서 요즘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가게예요. 그러면 그 두 식당이 둘 다 매출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떡볶이 가게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일이 다 장을 보시고 굉장히 좀 싸게 재료들을 구입하시는 그런 가게예요. 여기 재료비에는 농수산물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물엿이라든지 설탕 같은 공산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비용이 있겠죠. 가장 큰 비용이 임대료예요.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매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딱 한 명 쓰고 있어요. 인건비로 1,200만 원 정도 계산을 했고요. 파트타임이에요. 나머지 이제 뭐 전기료라든지 수도세 이런 거 다 해서 기타 경비가 1,0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비용을 합쳐보면 대략 3,400만 원이니까 5억에서 2억 빼고 3,400을 빼면 이익이 2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배웠듯이 우리 부양가족이 있으면 비용처럼 빼준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인적공제라는 건데요. 가족이 몇 분 있으시기 때문에 600만 원 또 뺄게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세표준이라고 해서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2억 6천만 원에 세율을 곱해보면요. 소득세가 대략 8천만 원 정도 나와요. 여기 지방세 800만 원, 또 7% 정도 건강보험료도 내세요. 그러면 대략 9천만 원 정도 이제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장님은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떡볶이를 파는데 무슨 5억 팔아서 세금을 9천이나 내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옆집 오겹살 사장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그 오겹살집 사장님은 굉장히 장사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세금을 내세요 했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내나?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에 빠지세요. 왜냐? 세금이 8배나 나는 거예요. 같은 매출인데. 그래서 그 옆에 식당에 대한 자료를 갖고 세무사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옆에 흑돼지 오겹살집은요. 매출이 5억이고 재료비가 3억이에요. 그래서 5억에서 이제 3억 뺐죠. 그리고 임대료도 3,600만 원. 아까 그 옆에 떡볶이집보다는 한 3배 정도 비싸요. 왜냐하면 이 오겹살집은 회식을 위주로 하는 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또 다 구워줘요, 직원들이. 그래서 인건비도 3,600만 원. 그리고 기타 경비도 매장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2~3명 되다 보니까 기타 경비도 많이 나가요. 그래서 5천만 원. 3,600 빼고 또 3,600 빼고 5천 빼면 이익이 7,8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은 옆에 가게보다는 좀 더 많아서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가세표준이 6,800만 원, 그리고 세금이 대략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 지방세까지 하면 1,2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 식당은 같은 매출 5억이지만 세금이 벌써 8배에서 9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두고 저희들은 원가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료비가 다르고요. 매출 대비. 인건비가 다르고 임대료가 다르고 기타 경비가 다르다 보니까 이익에 가세하는 소득세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장사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셔요. 떡볶이집 사장님은. 그리고 오겹살집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매출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겹살집 같은 경우는요. 그 임대료, 인건비 3,600씩 들어가는 게 전부 고정비입니다. 손님이 한 분이 오시든 100명이 오시든 그 고정비는 그대로예요. 이제 직원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삼겹살집은 매출을 10억까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떡볶이집은 뭔가 빠진 이 증빙이 없는지 좀 더 비용을 줄 수 있는지 좀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세금이 9배가 나와도 떡볶이집은 잘 운영을 하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례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두 번째 사례는요. 똑같이 오겹살집인데 우리 동네 매장하고 옆 동네 매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매장은요. 장사를 굉장히 오래 하신 사장님이셨는데 돼지고기를 사올 때 계산서를 안 끊고 현금으로 사오셨어요. 예전 분들은 종종 이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돼지고기 1억 원치를 현금으로 사오면 현금 매출을 했을 때 재료비가 없기 때문에 그 재료비에 대해서 올린 매출만큼 현금 매출 누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매출이 5억인데요. 우리 A식당, 흑돼지 오겹살 A식당은 재료비가 2억밖에 안 됩니다. 1억은 그냥 현금으로 사오셨어요. 계산서 안 받고. 그리고 임대료 3,60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A식당은요. 인건비 신고를 안 합니다. 왜냐? 매달 연 3,600이라면 매달 300만 원씩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는데 4대 보험이 한 19% 정도 들어가고요. 원천세라고 해서 이 직원들 원천세도 떼고 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 식당들은 이런 일반 회사처럼 그런 게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식당 종업원들은 우리 사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장에 300만 원 찍어주세요. 통장에 200만 원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트급여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대 보험도 어렵고 원천세도 내기 싫다 보니까 인건비 신고를 안 하셨어요. 인건비 신고 3,600만 원 안 하고 기타 경비 5천만 원 빼면 이익이 2억 1,400만 원입니다. 가족공제는 1,000만 원 똑같다고 치고요. 그러면 가세 표준이라고 2억 4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5,800만 원이 나와요. 여기 지방세 580만 원 더하면 세금만 6천만 원이 훨씬 넘죠. 그러면 옆에 인건비 신고를 다 하신 식당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800만 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1,000만 원 정도 내셨죠. 벌써 인건비 신고를 한 식당과 인건비 신고를 안 한 식당, 또 계산서 1억 원에 대한 계산서를 챙긴 식당과 계산서를 안 챙긴 식당이 이런 세금이 많이 차이가 났죠. A식당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돼지고기를 살 때요. 1억 원치 계산서를 더 받았어야 됩니다. 1억 원치 계산서를 더 받으면요. 일단 부가세가 700만 원 정도 빠지고요. 소득세도 무려 2,500만 원 정도 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걸 안 받으셨기 때문에 부가세 700만 원, 소득세 2,500만 원을 더 내셨어요. 또 인건비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4대 보험이 아까워서 3,60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이라고 한다면 19% 정도거든요. 6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680만 원을 아끼려고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소득세가 1,200만 원 더 나왔습니다. 한 520만 원 정도 더 손해를 보신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서 인건비 신고를 할지 또 계산서를 더 받아야 될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게를 하실 때 요즘은 현금 매출 누락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아무리 큰 식당이든 작은 식당이든 가서 보면 단돈 1,500만 원도 다 카드를 쓰시려고 해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사장님들도 계산서 다 받기 또 인건비 신고 다 하기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이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제 사전 알림을 시청하신 사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는 세무 상담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교육 신청 페이지에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있는 세무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득세 얼마인지 컨설팅 해드리고 또 내년 소득세도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의 소득세 신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